폐경. 나이가 들어 더는 아이를 낳지 않게 되는 이 현상은 사실 자연에서는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죽는 그날까지 새끼를 낳거든요. 번식을 뚝 멈추고도 수십 년을 더 사는 건 지구에서 거의 인간만 겪는 일입니다. 딱 몇몇 예외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범고래고요. 암컷 범고래는 40살 무렵 번식을 멈추지만 그 뒤로도 무려 50년을 더 90살까지 삽니다. 인생의 절반이 넘는 시간을 새끼를 낳지 않고 사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더는 새끼도 낳지 않는데 대체 왜 이렇게 오래 살까요? 자연은 쓸모없는 것에 이렇게 긴 시간을 좀처럼 허락하지 않는데 말이죠. 자, 답은 놀랍게도 할머니 고래가 무리에서 맡은 아주 특별한 역할에 있습니다. 네. 오늘은 범고래 사회를 조용히 떠받치는 진짜 주인공,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폐경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부터 짚고 갑시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아이를 못 낳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전혀 당연하지 않아요. 사자도 코끼리도. 대부분의 동물은 늙어 죽는 순간까지 번식 능력을 유지합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많은 새끼를 남기는 게 그냥 자연의 기본 전략이니까요. 유독 번식을 뚝 멈추고도 한참을 더 사는 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게 사람을 포함해 겨우 6종, 나머지 5이 전부 범고래 같은 이빨고래들입니다. 둥근 머리돌고래, 벨루가, 일각고래 같은 고래들이 여기 속합니다. 흥미롭게도 폐경이라는 현상은 육지의 그 많은 포유류를 다 제쳐두고 유독 바다의 고래들에게서만 나타났습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에게는 큰 수수께끼였어요. 번식을 멈춘 개체가 왜 죽지 않고 그렇게 오래 사는지, 진화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됐거든요. 바다에서 폐경이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 이것부터가 범고래가 보통 동물이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긴 시간 동안 할머니 고래는 대체 무엇을 하며 살까요? 먼저 범고래 사회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범고래는 철저한 모계 사회입니다. 무리의 중심에는 언제나 나이든 암컷, 그러니까 할머니가 있고 자식과 손주들이 평생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삽니다. 다 큰 아들조차 엄마 곁에 남죠. 이 유대가 얼마나 끈끈하냐면 무리마다 자기들만의 방언이 있을 정도입니다. 같은 범고래라도 무리가 다르면 내는 소리가 다르거든요. 지역마다 사투리가 다르듯 각 가문이 대대로 물려받은 고유한 울음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새끼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와 할머니의 소리를 들으며 자기 가문의 말투를 배웁니다. 소리 하나만 들어도 저건 어느 집안 범고래구나 알아챌 수 있는 거죠. 이 무리에서 할머니가 맡은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다름 아닌 기억입니다. 범고래의 주식은 연어인데 연어는 해마다 계절마다 나타나는 곳이 다릅니다. 어디로 가야 연어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무리 전체의 생사를 가르죠. 이 정보는 어디 책에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오래 살아본 자의 머릿속에만 있어요. 수십 년을 이 바다에서 살아온 할머니는 어느 해 어느 길목에 연어가 몰리는지를 통째로 기억하는 살아있는 지도인 겁니다. 이 지도가 결정적으로 빛나는 순간이 바로 연어가 부족한 흉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먹이가 넉넉할 때는 무리가 그냥저냥 흩어져 다니지만 연어가 귀해지는 힘든 해가 오면 무리는 약속이나 한 듯 할머니를 앞섭니다. 할머니는 수십 년 전 기억을 더듬어 먹이가 있을 만한 옛 길목으로 무리를 이끌고요. 무리가 가장 위태로울 때 앞장서는 건 가장 힘센 수컷이 아니라 가장 오래 산 할머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무리가 이동할 때 맨 앞에서 길을 여는 건 대부분 나이든 암컷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젊고 힘센 수컷들은 그 뒤를 얌전히 따르고요. 근육이 아니라 기억이 앞장서는 자연에 흔치 않은 사회입니다. 실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그레니, 그러니까 할머니라는 별명으로 부르던 암컷 범고래가 있었어요. 나이가 적어도 80살 안팎으로 추정되던 무리에서 가장 나이 많은 암컷이었죠. 놀랍게도 이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무리의 맨 앞에서 길을 이끄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번식을 멈춘 지 수십 년이 지난 할머니가 여전히 무리 전체의 방향을 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무리에서 진짜 힘을 가진 존재는 왕이 아니라 왕할머니입니다. 덩치로 치면 다 자란 수컷이 훨씬 크지만 정작 무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은 할머니에게서 나오니까요. 할머니의 존재는 그저 정겨운 정도가 아니라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있는 무리는 손주들의 생존율이 눈에 띄게 높습니다. 반대로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 그 뒤 2년 동안 손주가 죽을 위험이 몇 배로 뛰어오르고요.
할머니 한 마리의 죽음이 한 생명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손주 세대의 생존까지 통째로 흔드는 겁니다. 할머니가 전하는 건 먹이터의 위치만이 아닙니다. 사냥하는 법, 위험을 피하는 법, 다른 무리와 어울리는 법. 자, 무리가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쌓아온 지혜가 전부 할머니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어떤 무리는 다 함께 파도를 일으켜 얼음 위에 앉은 물범을 물로 미끄러뜨려 사냥하고, 어떤 무리는 아예 해변까지 몸을 밀어 올려 물범을 낚아챕니다. 네, 이런 고난도 기술은 본능이 아니라 그 할머니가 자식이 다시 손주에게 직접 가르쳐 대물림 됩니다. 할머니를 잃는다는 건 그 가문의 오랜 교과서 한 권이 통째로 사라지는 일이기도 한 거죠. 할머니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범고래 엄마에게는 유독 신경 쓰는 자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들이죠. 범고래 수컷은 덩치는 산만하게 커도 평생 엄마 곁을 떠나지 않는 지독한 마마보이입니다. 엄마는 이 다 큰 아들을 정말이지 끔찍이 챙기고요. 한 연구가 이걸 아주 재미있는 방식으로 밝혀냈습니다. 범고래 수컷의 몸에는 다른 범고래와 다투다 생긴 이빨 자국이 남습니다. 일종의 싸움 흔적이죠. 엄마가 아직 살아있는 수컷은 엄마를 잃은 수컷보다 이 싸움 자국이 눈에 띄게 적었습니다. 엄마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 다 큰 아들이 위험한 싸움에 덜 휘말린다는 뜻이에요. 엄마가 아들 싸움을 실제로 뜯어말리고 감싼다라는 거죠. 자, 이 의존은 사실 목숨이 걸린 수준입니다. 자, 나이든 수컷 범고래에는 어미가 세상을 떠나면 그 이듬해에 따라 죽을 위험이 몇 배로 뛴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덩치는 산만한 다 큰 아들이 엄마가 없으면 혼자서는 잘 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덩치 큰 아들이 엄마 뒤에 숨는 모습이라니 좀 우습기도 하지만 여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대체 왜 범고래는 스스로 번식을 멈추면서까지 이렇게 오래 살도록 진화했을까요? 답은 유전자에 있습니다. 나이든 암컷이 새끼를 한둘 더 낳는 것보다 이미 태어난 손주들과 아들을 지키는 편이 자기 핏줄을 더 확실하게 남기는 길이었던 겁니다. 딸과의 미묘한 관계도 얽혀 있습니다. 할머니와 딸이 같은 시기에 새끼를 낳으면 한정된 먹이를 두고 할머니의 새끼와 딸의 새끼가 경쟁하게 됩니다. 이 경쟁에서는 대체로 늙은 어미 쪽 새끼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아예 번식에서 손을 떼고 대신 딸이 낳은 손주를 돕는 쪽으로 물러서는 게 더 유리했던 거죠. 세대 사이의 자연스러운 자리 양보가 유전자에 통째로 새겨진 겁니다. 폐경은 늙어서 어쩔 수 없이 생긴 고장이 아닙니다. 무리 전체를 위해 자연이 정교하게 설계한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문득 우리 자신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구에서 폐경을 겪는 몇 안 되는 종에 그냥 사람도 들어있으니까요. 인간의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아이를 더 낳는 대신 손주를 돌보고 삶의 지혜를 물려주며 가족을 지탱합니다. 실제로 인류학자들은 할머니가 손주 양육을 도운 덕분에 인간이 이만큼 번성할 수 있었다는 가설을 진지하게 연구합니다. 할머니 가설이라고 부르죠. 자, 바다 저편의 범고래와 우리가 전혀 다른 몸을 하고서도 똑같은 답에 도달한 겁니다. 나이 든 세대가 다음 세대를 돌보는 것이 곧 종 전체를 살리는 길이라는 답에요. 우리는 흔히 자연을 가장 힘세고 젊은 자가 지배하는 냉정한 세계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범고래의 바다에서 무리를 정말로 떠받치는 건 힘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오래 산 할머니의 기억과 경험이었죠. 가장 위험한 순간에 길을 아는 자, 다 큰 자식조차 감싸는 자, 자기가 낳는 대신 이미 있는 생명을 지키기로 한 자. 근데 범고래 사회의 진짜 중심에는 언제나 그런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앞서 만난 타흘레쿠아의 무리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죽은 새끼를 열일해 동안 업고 다녔던 그 남부정착군 말이죠. 그 무리 역시 철저한 모계 사회이고 나이든 할머니 범고래들이 연어가 어디 있는지를 기억하는 지도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식인 치누크 연어가 줄면서 이제는 할머니의 기억마저 소용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길을 알아도 그 길 끝에 먹이가 없으면 소용없으니까요. 네, 그러니 타흘레쿠아가 딸을 잃은 것이 왜 그토록 무거운 일이었는지도 이제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딸 하나, 할머니 하나를 잃는다는 건 무리에서 살아있는 지도 한 장을, 오랜 교과서 한 권을 통째로 잃는 일이니까요. 나이든 생명이 쓸모를 다한 게 아니라 오히려 무리를 잇는 기둥이 된다는 것. 저는 그 사실이 볼수록 뭉클합니다. 여기까지 고래를 부탁해였습니다.